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법을 시도하기 힘들 것이다. 본능적인 두려움에 맞서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 수세기 동안 인간의 마음은 신비의 베일에 쌓여 많은 사람을 사로잡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다. 플라톤에서 휴메에 이르기까지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마음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1원론부터 둘은 별개의 것이라는 2원론까지 인간의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등장하였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었다. 그리고 21세기인 지금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관찰하며 인간의 뇌와 마음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실험하고 생각, 감정,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고 있지만 마음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 없이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런데 최근 의식이 뇌에서 일어나는 양자중첩 패턴의 결과물이라는 이론이 등장하였다. 물질이 입자와 파동의 형태, 두 가지 상태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양자중첩 현상이 뇌 속 뉴런의 시냅스에서 일어나고 이 양자중첩의 패턴이 의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일까? 의식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인지하며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음은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본능은 어떻게 형성될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것일까? 아니면 자라나며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일까? 이 영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에 주변에서 받은 영향이 축적된 것이 마음이라는 생각을 기초로 사고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이 사고실험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이 가진 기능과 잠재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마음은 파동의 축적이다. 살아가며 우리는 다양한 파동과 상호작용을 한다.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느낀 어머니를 시작으로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보고, 듣고, 맛보는 등의 모든 것들, 그것들은 모두 우리와 상호작용을 하며 조금씩 내면에 쌓여간다.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작은 돌이 쌓여 탑을 만드는 것과 같이 이 파동들은 점점 우리의 몸에 흔적을 남긴다. 어떤 파동은 강한 힘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켜 우리에게 잊지 못할 흔적을 남기고 어떤 파동은 약하지만 부드럽게 우리의 몸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기쁘거나 슬픈 것, 행복한 것과 괴로운 것이 섞여서 만들어진 이것을 사람들은 마음이라 부른다. 마음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 모여 만들어진다. 하나하나는 작은 물방울이지만 그것들이 모여 커다란 바다를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은 작은 경험들이 모인 결과물이다. 어렸을 적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모든 것이 궁금했었다. 가족들의 말과 행동, 나뭇잎이 내는 소리, 꽃의 향기, 헤엄치는 물고기. 지금은 익숙해져서 관심이 없는 이 자극들은 어린 우리에게 커다란 파도가 되어 다가왔다. 이 파동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흔적들을 남겼다. 이것을 할 때는 즐거웠고 저것을 할 때는 매우 흥미로웠다 같은 긍정적인 기억부터 이것을 먹었더니 몸이 아팠다, 저것을 만졌더니 고통스러웠다 같은 부정적인 기억까지. 이렇게 남은 흔적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언제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부정적인 영향이 깊게 남은 사람은 특히 그것의 정도가 심하다. 칼에 베인 기억이 있는 사람은 요리하거나 무언가를 자를 때 칼을 쓰기가 무서워지고, 개에게 물린 기억이 있는 사람은 개를 보기만 해도 몸이 굳어버린다.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겪은 상황이나 고통 등 괴로웠던 기억이 파동의 흔적으로 남아있고, 처음 겪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을 겪거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될 때 과거의 흔적과 공명하여 기억과 감정이 재생되는 것이다. 이것을 자신의 의지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지만 몇몇 사람은 이겨내지 못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기억은 잊어버리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강제로 이겨내도록 해야 할까? 여기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마음에 남은 파동의 흔적을 더욱 커다란 흔적으로 덮어서 없앤다. 마치 작은 파도를 큰 파도가 없애버리듯 이 방법은 자신의 의지로 이 흔적의 원인을 이겨내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법을 시도하기 힘들 것이다. 본능적인 두려움에 맞서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보자. 두 번째, 파동의 흔적을 상쇄하는 파동을 만든다. 이 방법은 전보다 괜찮을 것이다. 첫 번째 방법과는 다르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에게 물린 사람을 예시로 들어보자. 처음에는 개와 관련된 사진을 보고 익숙해진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개의 영상을 보며 좀 더 익숙해지고, 그 후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과거에 겪었던 것이 현재의 기억에 덮어져 상쇄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이 방법이 소용이 없었다고 해도 괜찮다. 마지막 방법이 남았다. 세 번째, 파동의 흔적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지만 오래 걸리는 방법이다. 아무리 강력한 파도라고 하더라도 결국 부서져 사라지는 것처럼 파동의 흔적이 사라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이 주변의 영향으로 인한 파동의 흔적이라는 것을 기초로 사고 실험을 통해 탐구해 보았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 변하고 있다. 자기 전 읽은 책의 한 구절, 창밖에 날아가는 새의 모습, 저녁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억이 되고 파동이 되어 마음을 이루는 흔적을 남긴다. 사고 실험에서는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흔적을 이겨내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부정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파동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기쁨,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 가족과의 사랑,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고 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긴다. 그럴 때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자. 일상 속에서 이미 익숙해져 눈에 보이지 않았던 행복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삶이 힘들고 고될 때 우리의 마음도 같이 힘들다고 느낀다. 하지만 기억하라. 마음은 파동의 흔적이 축적된 것이며, 이 흔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힘은 말과 행동, 생각을 결정하는 우리의 의지임을